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만남의 광장에 구지산이 있습니다. 쓰나미도 굉장히 잦은 편이죠. 이런 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가끔 한반도를 노략질하는 건 말고는 나루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 얘기해달라고. 일본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그 중에서도 일본의 지리, 지도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 한중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확실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일본의 지도와 지리라고 해도 결국에는 일본의 역사와 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본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의식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쓰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일본의 지리와 역사를 바라볼 때 던졌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로 묶이지만 그 지역과는 조금 다른 자기들만의 고유한 과거와 현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본은 왜 중국, 한국, 만주, 몽골, 베트남 등등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보셔도 좋고, 굳이 무겁지 않게 일본의 지리 역사에 대해 아는 척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지리, 지도에 대해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누가 뭐래도 섬나라입니다. 일본 열도라고 하죠. 아일랜드 또는 체인 아일랜드.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약 7천 개의 크고 작은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선 조금만 더 넓게 거시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단 거리는요, 부산 사하구에서 스시마섬, 대마도까지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4대 섬 중에 하나인 규슈에서 부산 사이의 거리도 약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최대 섬이자 일본의 중심섬인 혼슈랑 우리나라 부산이랑의 거리는 약 25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참 가까운 편이죠. 그런데 중국과는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약 8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감이 확 느껴지시나요? 물론 연해주에서는 조금 더 가까워요. 연해주에서 홋카이도 북부까지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혼슈 북부까지 연해주에서는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추운 날씨 그리고 겨울에 어는 바다를 생각하면 동중국해보다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북쪽과 서쪽으로 보면 일본은 한반도 말고는 직접적으로 접촉, 교류할 곳이 없다시피 한 겁니다. 남쪽과 동쪽으로 한번 볼까요? 바다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바라보면 수평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일본, 태양이 뜨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위치 때문에 가끔 한반도를 노략질하는 건 말고는 일본은 근대시대가 올 때까지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보다는 열도, 체인 아일랜드의 일에만 신경을 써도 됐죠.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에는 크게 5개의 섬이 긴 활처럼 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보면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그리고 오키나와 플러스 알파 섬들. 홋카이도 끝에서 규슈 끝까지 1900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실질적 중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의 거리랑 비슷하답니다. 일본 영토 전체로 보면 일본 최동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나미토리 섬에서 일본 최서단이라고 볼 수 있는 요니구리까지 직선 거리로 3140km 정도인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이판까지 거리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길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처럼 지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땅이 모여있지 않고 길쭉해요. 지도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하기가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빅섬으로 넘어갈게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그 중에서도 크기로 빅4라고 볼 수 있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에는 섬을 절반으로 가르는 산맥들이 흐릅니다. 삿포로에는 히카다 산맥, 그리고 혼슈에는 북쪽부터 오우 산맥, 히다 산맥, 에치코 산맥,
주코쿠 산맥, 그리고 시코쿠에는 시코쿠 산맥, 규슈에는 규슈 산맥. 이게 왜 이러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질학적으로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만남의 광장에 있습니다.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그리고 북미판. 그래서 높은 산지가 많고 대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도 굉장히 잦은 편이죠. 그리고 국토 면적이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영국, 독일 등등보다도 넓지만 대부분 산지라서 평야지대만 따지면 오히려 그런 나라들보다 더 좁은 편이에요. 이런 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연안 평야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안 평야가요, 도쿄 중심의 간토 평야, 나고야 중심의 노비 평야, 그리고 교토부터 고베를 지나 오사카까지 흐르는 오사카 평야, 이렇게가 빅3 평야입니다. 근데 이 세 지역은요, 단순히 3대 평야이기도 하면서 일본의 3대 도시권으로도 불리면서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중심지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맥 때문에 일본 열도는 크게 3개의 지형대, 3개의 기후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하나의 큰 땅으로 보자면 열도 가운데에 흐르는 이 산지, 고지대, 우리나라와 동해 쪽을 바라보는, 즉 유라시아를 향해 있는 해안 지역, 태평양을 바라보는 해안 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제일 긴 강이 혼슈섬 중부의 시나노강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400km가 채 안 돼요. 우리나라의 4대 강이라고 불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중에 한강, 낙동강, 금강보다 시나노강이 더 짧습니다. 일본 국토 면적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1.7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는 일본 영토의 5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이런 내륙 수은 인프라, 땅 안에 있는 강으로 연결되는 운송 인프라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취약한 겁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느냐? 이 어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강이 부족하니까, 내륙 수은이 원활치 못하니까 얘들이 주로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바다로 가는 거야. 7천여 개의 숱하게 많은 섬들의 해안을 따라 움직이고 교역하면서 서로를 연결하거나 약탈하기 좋은 지형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개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세계 3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의 지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서 몇몇 알아두면 좋을, 아는 척하기 좋을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를 이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한번 가면서 살펴볼게요. 홋카이도에는 히카다 산맥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을 스가루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슈섬 북동쪽에는 오우 산맥 등등이 흐르고요. 혼슈섬 딱 중간에는 히다 산맥, 기소 산맥, 에치코 산맥, 아카이지 산맥 등등이 흐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동해로 흐르는 강이 바로 일본에서 그나마 제일 긴 강인 시나노강입니다. 그리고 이 히다 산맥, 기소 산맥, 에치코 산맥, 아카이 산맥 등을 묶어서 일본 알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지들이 일본 본토, 특히 혼슈를 둘로 나누고 서일본과 동일본의 경계가 되죠. 그리고 일본 알프스 남쪽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활화산이기도 한 후지산이 있습니다. 주위에 큰 산이 없다 보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후지산입니다. 후지산 동쪽에는 이즈반도와 보소반도 사이에 사가미만과 더 안쪽에 도쿄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만 같은 지역이죠. 남서쪽 시코쿠 섬을 보면요, 규슈섬과 혼슈섬 남부가 휘감는 모양입니다. 시코쿠섬 동쪽에 튀어나온 요 반도를 기이반도라고 하고요, 시코쿠섬과 기이반도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을 나루토 해협이라고 해요. 나루토? 그리고 혼슈섬 끝을 흐르는 주코쿠 산맥과 시코쿠섬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세토나카이,
세토네해라고 합니다. 여기에만 섬이 한 3,000개 가까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규슈 쪽으로 빠지는 요 바다 입구는 간몬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슈 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슈 산맥이 남북으로 흐르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는 척하기 좋은 곳들입니다. 규슈 섬 남서쪽으로 길게 늘어진 엄청나게 많은 섬들, 여기를 남서제도, 난세이 제도라고 통칭합니다. 근데 그 남세이 제도가 바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난세이 제도의 중심인 오키나와 섬을 기준으로 오키나와 섬 북쪽을 사친한 제도, 오키나와 섬과 오키나와 섬 이남을 류큐 제도라고 해요. 여기서 아열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로 기후가 바뀝니다. 오키나와 섬 주변의 오키나와 제도보다 더 남서쪽에 있는 섬들을 사키시마 제도라고 하고요. 그 중에 그나마 북쪽에 있는 섬의 무리들을 센카쿠 열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선 여기를 갸오이다오라고 하죠. 일본 오키나와 섬에서는 약 41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중국 대륙에서는 약 330km, 그리고 대만에서는 약 170km 정도가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입니다. 현재는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이 정도면 어디서 일본 지도를 아는 척하기엔 충분할까요? 그런데 일본에도 호남, 영남, 관서, 관북 같은 지방들이 있지 않을까요? 성격이 좋아 보이는 1위 하시모토 칸나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만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동북면이래요. 일본의 지리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간토지방, 간사이지방 등등 지방 이름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렇다고 모르면 멍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각 지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방의 특징에 대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의 섬은 크게 5개로 보면 됩니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보면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그리고 오키나와와 나머지 섬들, 이 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방으로 대부분 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섬인 혼슈는 각 지방들을 조금씩 나누긴 합니다. 이번에도 북동쪽으로 보면 가장 위에 도호쿠, 그 다음에 간토, 중간에 너무 크게 했다, 중간에 주부, 그 다음엔 간사이, 그리고 가장 서쪽에는 주고쿠, 요렇게 5개로 나뉩니다. 물론 이게 항상 딱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는 약간 0.5 느낌으로다가 주부지방의 이 동해 쪽 해안을 호쿠리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부지방의 그 간토 옆을 이제 고시네스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우선은 주부로 퉁치겠습니다. 이름에서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토호쿠, 동북지방이라는 소리입니다. 간토, 관동지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주부, 중부지방이라는 소리입니다. 간사이, 관서지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주고쿠, 여기도 중부지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양대 산맥인 간사이와 간토를 중심으로 해서 먼 곳부터 한 곳 한 곳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끔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의 지방과 비교 또는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적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되거나 완전히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위해 느낌만 따는 거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키나와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본에서 가장 남서쪽에 있는 동네죠. 오키나와 근처 섬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 지역의 역사나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류큐 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과는 구분되는 언어와 문화를 가진 섬나라가 있던 지역입니다. 류큐 왕국의 수도 역할을 하던 오키나와 섬, 오키나와가 중심지죠. 이 지방에 있는 160여 개의 섬이 모두 다 오키나와 지방으로 묶이는 건 사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뭐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까워서 대만 섬과 교류를 하던 동네 뭐 그런 섬들도 있었으니까요. 17세기 일본 영주의 침략을 받고 결국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게 완전히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오키나와는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오키나와에 기지를 설치하고 미군이 통치를 해요. 물론 미군정 시기에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차별과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죠. 오키나와는 일본어와는 다소 구분이 되는 ryukyu어를 써왔어요. 물론 이 섬마다 방언들이 존재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은 거의 대화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혼재되어 있던 지방이죠. 현재는 뭐 일본어를 사용하는데 오키나와 밴이라고 불리는 오키나와 사투리에는 ryukyu어도 좀 섞여 있고 미군정 시기 때문에 영어 어휘도 섞여 있습니다. 참고로 밴은 사투리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분별할 변, 말씀 변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간사이 밴은 간사이 지방 사투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키나와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이 규슈 지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규슈, 한자로 구주입니다. 일본에서 율령제가 시행되면서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법률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행정구역이 정리가 됐는데 이 당시 이제 광역행정구역은 고키시치도, 그러니까 5기 7도라고 불렸고요. 기초행정구역은 쿠니라고 불렸습니다. 그 마을 주자인 슈도 쿤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쓰였어요.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는 한자로 본주가 되고요. 규슈는 한자로 구주가 되겠습니다. 이 동네에 9개의 율령국, 그러니까 9개의 쿠니가 있었다고 오래전부터 규슈로 불렸던 게 지금도 규슈로 불리게 된 겁니다.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고요. 대만섬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규슈 북쪽에 기타 규슈나 후쿠오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화산인 아소산이 규슈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슈는 유라시아 대륙, 특히 이제 한반도와도 굉장히 가까워서 일본사 초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고대 국가인 야마토국이 이 규슈와 혼슈 서쪽에서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혼슈 중부에서 시작을 했느냐라는 논쟁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고대 이후의 역사적 역할이 작아지긴 해요. 그래서 혼슈 사람들은 이 규슈인들을 남만, 남쪽의 오랑캐라고 불렀다고도 해요. 지역 차별적 발언이죠. 그런데 이게 약간 동북아 종특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제 그 중국의 남부지방, 운남성이라든지 그 남부지방 사람들을 남만이라고도 했고요. 백제도 전라도 지역의 만소국들을 남만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 쇄국 정책을 하던 에도막부 시기에 일본에서 무역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나가사키인데요. 제 느낌은 약간 전라도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근거 없이 전주민이 예쁘다, 전주민이 많다라는 말이 나오듯이 규슈 후쿠오카에 민이 많다는 말이 많아요. 천년돌로 불리는 하시모토 칸나가 바로 후쿠오카 출신입니다. 일본 애니들 짱구는 못 말려, 아따맘마 등등이 한국으로 올 때, 수입이 될 때 규슈가 전라도로 이렇게 치환되곤 해요. 하필 또 1924년생의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면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도 각각 호남 규슈 출신입니다. 물론 억지입니다. 북해도 홋카이도로 넘어가시죠. 홋카이도가 아니라요, 홋카이도입니다. 북을 음독하면 호쿠고요. 해, 그러니까 바다를 음독하면 카이예요. 북과 해를 붙이면 홋카이가 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홋카이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래요. 오래오. 근데 이게 국립국어원도 홋카이도로 잘못 쓰기도 했답니다. 또 이게 희한한 게요, 홋카이도의 도가 섬도자가 아니라 경기도,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부를 때 그 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정작 섬이 아닌 간도의 도는
섬도를 씁니다. 희한하죠? 혼슈섬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남한 면적의 5분의 4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섬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여행지지만 일본에서도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지역 1위, 음식이 맛있는 지역 1위, 관광을 가고픈 지역 1위, 성격이 좋아 보이는 지역 1위, 뭐 이런 걸 조사를 했대. 일본의 찐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터전이었습니다. 생고쿠 시대에,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시대 즈음에 일본의 편입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해서 메이지 유신 즈음에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영토권을 제대로 확립을 하고 개발도 본격화하고 명칭도 북해도 홋카이도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추워 보이는 지역인데 반해서 식량 자급률이 일본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해요. 약간 일본의 간도 느낌이 좀 나죠. 이번에는 도호쿠 지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동북입니다. 일본의 동북면이래요. 함경도나 강원도 느낌이 좀 있어요. 혼슈 면적의 30%가 이 도호쿠 지방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이 있지만 산지가 많고 면적이 넓고 눈도 많이 내리는 강원도, 아니죠, 도호쿠 지방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생각보다 되게 덩치가 큰 평야들이 많아서 여기도 현재는 곡창지대로 꼽힙니다. 뭐 다른 네임드 평야들이 이미 도시화가 돼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된 도호쿠가 곡창지대가 된 거겠죠. 그러나 원전 사태가 일어난 후쿠시마가 도호쿠 남쪽에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권이랑은 가까운데 변방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일본의 수도권이 역사적으로 이 간사이 지방이었거든요. 간사이 지방에서는 도호쿠 지방이 좀 먼 편이잖아요. 간사이 지방을 기준으로 하면은 동북면, 우리나라 함경도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도 일본의 찐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트와이스의 새키가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립니다. 죽은 동네입니다. 사나가, 모모가, 미나는 하필 또 이 타이거스 대 자이언츠예요. 하지만 이 우동은 튀김 우동 아닙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본 지역의 양대 산맥, 일본의 지방 라이벌 간사이와 간토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코쿠, 한자로는 사국입니다. 옛날에 4개의 율령국, 4개의 쿠니가 있었다고 해서 시코쿠라고 불립니다. 예전에는 난카이도, 남해도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4대 섬 중에 가장 작은 섬이고요. 혼슈랑은 세토대교 등등으로 다리로 연결이 돼 있지만은 규슈랑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절이 되게 많대요. 그게 다입니다. 개발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별명이 시코쿠, 죽은 동네입니다. 참고로 규슈에는 라멘이, 그리고 간토 지방에는 소바가 유명한데요. 이 시코쿠 지방에는 우동이 유명하대요. 타누키 우동이 시코쿠 출신이래요. 하지만 이 우동은 튀김 우동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코쿠랑 세트로 묶이는 게 이 주고쿠입니다. 한자로 중국이에요. 일본의 중국입니다. 적당한 거리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지방에서 멀면 엔고쿠, 가까우면 긴고쿠, 중간거리면 주고쿠로 불렸습니다. 엔고쿠나 긴고쿠는 잘 안 쓰는데 결국 이 주고쿠만 쓰이는 중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저 서쪽에 있는 중국이랑 헷갈리다 보니까 동해 쪽을 산인지역, 시고쿠 지역을 산요지역, 묶어서 산인 산요지역 이라고도 불립니다. 주고쿠의 서쪽이 있는 야마구치는 어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규슈랑 엮여서 규슈 야마구치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고쿠는 남쪽, 그러니까 이 산요 지방은 그나마 개발이 더 잘 됐는데 북쪽은 개발이 잘 안 됐어요. 산요 지방은 결국 규슈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 때문에 좀 그나마 중용이 됐죠. 이런 느낌이 약간 그 경상북도 TK 느낌이 좀 있죠. 지리적으로도 실제로 가깝다 보니 경상도랑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지진에 안전한 지역으로 불립니다. 그나마 주부지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부는 한자로 중부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와 제2의 도시 오사카 사이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일본의 천안 삼거리, 일본의 대전역, 충청도 느낌이 좀 나죠? 나고야도 주부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토 지방이랑 가까운 동네를 고시네스, 나고야 중심의 태평양 연안은 도카이, 그리고 동해 쪽의 북쪽 동네는 호쿠리쿠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본과 서일본을 구분하는 간사이와 간토를 구분하는 경계인 관이 바로 이 주부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경계니까 가운데 지역에 있겠죠. 바로 그 유명한 세키가하라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동군과 서군이 그 이후에 주도권을 위해 전투를 벌인 곳이 세키가하라고요. 이 세키가하라에서 벌어진 전투가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거기서 이긴 동군, 그 동군의 수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 시대를 열죠. 세키가하라의 서쪽 간사이 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관서 지방이라고도 부르고요. 긴키 지방이라고도 불립니다. 긴키의 기는 경기도의 기를 씁니다. 에도 막부 이전까지는 교토와 나라 일대가 일본의 오랜 수도였어서 그렇게 불리죠. 에도 막부 시절에도 쇼군은 에도, 도쿄에 있었지만 덴노, 그러니까 일왕은 교토에 있었습니다. 서일본의 핵심이죠. 이 간사이 지방에만 2200만 명이 삽니다. 일본의 광역행정구역을 도도부현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1도, 1부, 2부, 43현 중에 2부, 어떤 우리나라의 광역시 같은 개념이 두 개 다 간사이에 있습니다. 교토부와 오사카부. 제가 사랑하는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들이 전부 다 간사이 출신들이에요. 사나가 오사카 출신이고요. 모모가 교토 출신이고요. 미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실질적 고향은 간사이 효고현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오랜 기간 일본의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간사이 벤이라고 불리는 간사이 사투리가 굉장히 억양이 센 편입니다. 약간 경상도 느낌이 나죠? 자부심도 세고 사투리도 세서 그런지 일본 내에서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해요. 왜 굳이 이런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사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오사카 사람들은 웃기면서 시끄러운 이미지가 좀 있고 교토 사람들은 겉과 속이 좀 다른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키가하라의 동쪽 간토 지방으로 넘어가시죠. 간토 지방은 대표적으로 간토 평야가 있습니다. 여긴 넓이가 15,000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정도의 크기. 수도권 면적보다 더 큰 호남 평야의 10배 정도가 전부 다 평야였대요. 옛날부터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적으로 보면 북미판, 필리핀판, 태평양판이 층층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간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지진이 잦은 곳이에요. 그리고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후지산 일대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핫스팟인 거죠. 도쿄부터 오사카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립니다. 광역도시인 메트로폴리탄들이 또 연합해서 생긴 초연담 도시라는 개념인 겁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메갈로폴리스가 바로 미국 북동부에 있는 보스턴부터 워싱턴까지의 회랑입니다. 도쿄권의 인구만 3,8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480km 정도의 거리에 일본의 중심 도시가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거를 도카이도 회랑이라고 불려요. 일본 인구가 바로 여기에 3분의 2 가까이가 삽니다. 그러나 간사이와 이 간토 지방은 스타일도 좀 다르고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스타일이 뭐가 다르냐? 간사이배는 억양이 되게 강한 편이랍니다. 니 내랑. 근데 상대적으로 에도벤, 간토벤은 좀 건조한 편이라고 해요.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그냥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지도 좀 다르대요. 물론 이미지뿐이겠지만 간사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좀 낙천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간토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성적인 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사이 지방에서는 우동을 좋아해요. 아까 시코쿠가 이 시누키 우동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서쪽은 우동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간토에서는 소바, 메밀국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구팀도요. 간사이는 오사카 연고의 하이신 타이거스를 좋아하고요. 물론 간토 지방은 도쿄 연고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좋아한대요. 하필 또
이 타이거스 대 자이언츠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간사이, 그러니까 긴키 지역에서는 이 간토 사람들을 아즈마 에비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한자로는 동이, 동쪽의 오랑캐죠.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 라이벌 의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인구의 양극성이 굉장히 큰 특징으로 꼽혔어요. 1960년대까지 그 우리나라의 서울과 인천처럼 간토 지방의 도쿄, 요코하마, 묶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부산, 대구, 경주처럼 간사이 지방의 오사카, 고베, 그리고 교토, 묶음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물론 196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도쿄의 경제도 급성장했고, 현재는 수도권인 이 도쿄권이 모든 걸 압도하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뭐 일본 지방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나쁘지 않죠. 기회가 되면 외전 형식으로 해서 일본의 행정구역의 역사, 뭐 아까도 말했던 도도부연 등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일본 지리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